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체코 대 지브롤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코는 최근 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조직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상대 지브롤터를 원정에서 이미 압도했던 경험이 있어 심리적인 우위도 확실하다. 공격진에 검증된 자원이 많고 홈에서는 초반 템포 장악력이 크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중원 압박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약체 상대로는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강한 동기부여가 상승 에너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부터 라인을 높이며 공격 전개를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브롤터는 득점력이 극히 제한적인데다 수비에서도 실점 패턴을 막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해 강팀을 상대할 때마다 라인 유지가 무너지고 실점이 빠르게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번 예선에서도 공격 전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전진 패스 정확도도 매우 낮다. 수비적으로 밀집 운영을 택하더라도 체코의 템포와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격을 시도하더라도 결정력과 지원 속도가 떨어져 유효 슈팅 생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버티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체코가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잡고 지브롤터는 수비적으로 밀릴 그림이 유력하다. 전력 조직력 템포 모두에서 체코가 확실하게 앞서며 경기 중반 이후 상위권 팀다운 운영을 펼칠 전망이다. 지브롤터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수비적으로도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체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대 룩셈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예선 초반 부진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전술 안정화와 주전 조합 고정으로 경기력이 상승했다. 직전 룩셈부르크 원정에서도 압도적인 전방 압박으로 완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번 소집에서도 활력이 좋은 젊은 자원들이 대거 포함되며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다. 수비진은 경험 많은 선수들 중심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있고 전방에서는 빠른 침투가 강점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 라인을 높이는 과감한 운영을 자주 가져오는 팀이다. 승리로 예선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동기부여도 충분하다. 룩셈부르크는 예선 내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며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다.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방 지원도 부족해 유효 슈팅 기회 자체가 적다.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자주 벌어져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찬스를 내주는 문제가 크다. 최근 폼 역시 좋지 않으며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 저하도 눈에 띄는 약점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술적 대안이 많지 않다. 체력적으로도 후반에 흔들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 수비 유지가 쉽지 않다.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치고 룩셈부르크는 수비적인 운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 폼 조직력 모두 북아일랜드가 우세하며 경기 중반 이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라 추격 루트가 마땅치 않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북아일랜드가 자연스럽게 주도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 크로아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본선 진출 실패와 연승 부재로 선수단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다. 수비 조직은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중요한 순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크로아티아에게 완패하며 체급 차이를 실감했다. 홈팬들의 응원이 변수지만 경기 주도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두 번 반등을 노릴 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패턴은 부족하다. 주요 자원들의 컨디션과 부상 리스크도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예선 조 1위를 확정하며 높은 자신감 속에서 경기에 나선다. 6승 1무라는 탄탄한 성적처럼 양쪽 전환과 경기 운영이 매우 안정적이다. 공격 수비 밸런스가 우수하고 주축 선수들의 국제 경험이 위기 상황 대응력을 높여준다. 이번 소집에서도 로테이션이 가능해 전력 유지에 부담이 적다.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상대 압박을 손쉽게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원정이라도 주도권을 놓칠 가능성은 낮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크로아티아가 안정적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가 역습을 노리겠지만 지속적인 흐름을 바꾸기엔 전력차가 확연하다. 크로아티아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를 올리며 리드를 확장할 여력이 충분하다.
전체적인 흐름은 크로아티아 쪽으로 기우는 그림이다. 네 번째 경기 몰타 대 폴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타는 이번 예선에서 단 1승만 거두며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답답했다. 핀란드를 잡아내며 반등을 만들긴 했지만 꾸준한 전개와 마무리가 부족하다. 스쿼드 깊이와 국제무대 경험이 약해 강팀 상대로는 수비 유지 시간이 길어진다.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잦아 중원에서 쉽게 볼을 뺏기고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홈 이점은 있지만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체력적 부담이 크다. 결국 버티기를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상위권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와의 맞대결에서도 1-1로 비기며 수비 조직력을 입증했다. 베테랑 공격수와 안정된 중원 조합은 경기 운영에 강점을 보여준다. 특히 역습 세트피스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약체 상대로는 효율이 높다. PO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강한 동기부여도 이번 경기에서 큰 힘이 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몰타의 간격이 무너지면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몰타는 홈이지만 전력 경험 차이가 커 폴란드의 공격 템포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폴란드는 안정된 운영과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을 잡을 전망이다. 몰타가 한두 번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위험 관리에서는 폴란드가 우위다.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폴란드 승리가 유력하게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독일 대 슬로바키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일은 조 1위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무승부만으로도 본선행을 확정한다. 최근 예선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가 매우 안정적이다. 직전 룩셈부르크전에서도 조직력과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며 무난하게 승리했다. 나겔스만 감독은 승리에 만족하겠다가 아닌 한 점도 만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슬로바키아 원정 패배를 경험한 터라 방심 없이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부상 결장 자원이 있어 조합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체 구성은 여전히 상위권이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예선에서 꾸준히 성적을 쌓아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전 승리로 동기부여는 매우 높은 상태다. 수비와 중원에 경험 많은 자원이 있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으며 강팀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최근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기억은 자신감 요소지만 지속적인 우세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승리를 위해 전진 압박을 가져오겠지만 그만큼 수비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독일은 홈에서의 템포 장악이 매우 뛰어나며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슬로바키아는 과감하게 맞서겠지만 점유 전환 마무리에서 독일의 우위가 뚜렷하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 유지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그림은 독일이 본선 직행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라투아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예선에서 5승 2무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조 선두를 지켜왔다. 폴란드 원정에서도 1-1로 승점을 가져오며 흐름을 이어갔다. 버질 반 다이크를 중심으로 수비 안정성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 공격에서는 멤피스 데파이가 해결사 역할을 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졌다. 홈팬들의 기대와 조 1위 확정이라는 동기부여가 경기 집중력을 더욱 높여준다. 전체적으로 중원 장악과 템포 유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는다. 리투아니아는 이번 예선 단 하나의 승리도 없고 최근 1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집 명단에서도 결장 자원이 많아 전력 구성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 공격에서 파괴력이 부족하고 수비에서는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것이 큰 약점이다. 이전 맞대결에서도 선전했지만 결국 결정적 순간 마무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원정에서는 더욱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커 공격 전개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세트피스나 롱볼 반격 외에는 주도권을 가져올 방법이 거의 없다. 네덜란드가 초반부터 템포를 장악하고 리투아니아는 수비 중심으로 버티는 경기가 될 것이다. 전력 차가 확실하며 리투아니아의 공격력으로는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 네덜란드는 홈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네덜란드의 일방적 우위로 기울 것이다.